반갑습니다. 아르카나의 미스터 펄입니다. 최종민입니다. 아르카나에서 드디어 이분을 모셨습니다. 이분은 뭐 수식어가 필요 없죠.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. 네. 좀 죄송하고 너무 늦게 와서 몇 번 얘기가 될 뻔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뭐 스케줄 꼬여가지고 못했어요.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, 제가. 드디어 2020년도에 돌아와서 제가 40대가 돼서 40대의 시작을 저희와 함께. 네. 아르카나 구독자 여러분,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. 올해로 20 몇 년 했네요. 시작한 지는. 네. 근데 뭐 마술사로 활동한 지 오래됐고, 이후에 저의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뭐 타이틀을, 호칭을 또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네, 세계를 좀 펼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살짝 마술계를 벗어난 것 같은 인간입니다. 네. 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 이 공연을 시작했던 건 어렸을 적에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그 충격이랄까? 이런 공연들. 근데 거기서 공연하고 싶다라는 목표는 크게는 없었어요. 이상하게. 뭐 그게 저의 꿈이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 이런 공연을 한국에서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열심히 10년 동안 해왔는데 막상 제가 원하는 목표까지 비슷하게 왔을 때는 정작 진짜 내 건 뭐지? 라는 생각. 그리고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으나 해외 나가면 원 오브 댐이 아닐까?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.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군대를 가서 열심히 고민을 했죠. 그래서 매직쇼의 패러다임을 조금 벗어난 걸 해보고 싶다와 두 번째는 진짜 내 공연을 하고 싶다. 내 공연을 하고 싶다는 건 그냥 제가 공연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가진 공연을 하고 싶다. 저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 담겨있는.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마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. 그 시기 동안. 이게 되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냥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일루션이라는 세계관을 만든 거죠. 천천히 만들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마술에서의 일루션은 큰 마술을 뜻하잖아요. 전 그게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. 스테이지 일루전 하면 뭐 카테고리로 어떻게든 할 수 있으나 마술 자체가 일루전을 보여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루전이라는 거를 이제 좀 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. 그때 제가 가졌던 굉장히 많은 그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.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마술은 한 번 보면, 쇼는 한 번 보면 두 번 볼 때 좀 재미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두 번, 세 번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? 과연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까? 대중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? 근데 의외로 그 작품을 발전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발전해가는 것도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의 작품, 좀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게 오래 걸렸죠. 왜냐면 제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 일루션의 세계가 있는데 그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시화시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. 처음에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어요. 1, 2부를 옛날에 나눴잖아요. 그래서 1, 2부를 나눌 때 2부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게 되게 많이 갈렸는데 그게 이제 관객 탓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걸 잘 표현을 못한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제 그 세계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걸 다시 만들고 또 고치고 채우고 다시 비우고 이 작업들을 하느라고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.
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롤모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전 강연 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롤모델이 결국 좋지 않아요. 전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도 롤모델이 생기면 그 사람의 방법론이나 그 사람들의 가왔던 행보를 좀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게 어떤 그 산업으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보로 따라가면 그냥 그대로 될 수 있겠죠, 그죠?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돼요. 그게 절대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피즘 나갈 때 서리한테 처음 이제 봐주고 할 때도 너가 1등 한다 한들 내가 1등 했을 때처럼 주목을 못 받을 게 너무 자명하다. 그러니까 그 넥스트를 빨리 생각을 해라. 나는 그렇게 해서 방송에 출연했고 그런 기회를 얻었지만 너한테는 그 기회가 없어졌다. 왜? 나 때문에. 내가 해서 저나 현우 형까지는 될 수 있으나 이후의 사람들은 후배님들은 조금 다른 방식이나 다른 스타일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때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우스가 한 20명밖에 20명 남지도 안 됐을 텐데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건 5명밖에 안 됐으니까 전 또 이렇게 정화성 원장님이라는 학원에서 제가 배웠잖아요. 그런 스승님 계시지만 본격적 제가 뭐 도제 시스템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라 보니까 저는 그냥 다수가 이제 스승인 거죠. 제프 맥브라이드가 제 스승이기도 하고, 뭐 제이슨 번이 아주 좋은 교본이었고, 랜스 버튼도 마찬가지였고, 뭐 커퍼필드는 제가 거의 뭐 고등학교 때 분석을 무진장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어떤 카메라 커트를 썼고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 뭐 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의 교본으로 삼으면서 되게 많았어요. 그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계속 많이 분석을 한 거죠. 그게 없어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지 않았나? 제가 제 공연을 만드는 방법론이 분명히 있어요. 저는 그거를 분석해서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. 그 방법론의 이론을 가지고 제가 어떤 한 씬을 만들 때도, 한 공연을 만들 때도 그 방법론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 누가 오면 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. 그걸 보고 그때 드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시각 안에서만 얘기해 주는 거죠. 이게 안정적인 저의 방법론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쉽게 못 바꿔요. 그런 단점이 생겨요. 자기 카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내가 성공했던 방법론이 이거기 때문에 다른 걸 했을 때 실패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는 거죠. 공연 형식도 그렇고 제가 만드는 방식도 그렇고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제가 이렇게 굳어요. 딱딱하게.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새로운 걸 하려면,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걸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공부한 거를 가지고 실험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상업적인 공연에서는 실험했다가는 난리가. 한번 보세요. 제 공연을 아예 처음 보러 왔는데 뭐 저딴 거 해 하고 다시 나눌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차마 할 용기가 잘 나진 않았어요. 디일루션은 사실 굉장히 실험이었어요. 저한테 엄청난 실험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이렇게 끌고 온 거죠. 그 중간을 적절하게 잘 맞춰서. 근데 이후에 더 파격적인 걸 해보고 싶은데 여태까지 만들었던 공연처럼 홍보하고 공연처럼 형태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미 느꼈어요. 그래서 여러 다원 예술제를 찾아본 거죠. 그래서 그 감독님들을 총 연출 감독님을 만나서 설득을 했죠. 나는 이런 분야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좀 새로운 작품들을 실험해보고 싶고 이 장르에 없는 작가주의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제 이름을 쓰지도 않고 작품에만 이렇게 좀 몰두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흔쾌히 첫 그 페스티벌범의 이승용 감독님께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어요. 메인이 그 결정 다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길로 하나 딱 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 처음에 디렉션을 만들 수 있었고 이후에 그걸 만들고 나니까 이게 장점이 왜 장점이 있냐면 그거는 뭐 티켓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책임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. 티켓을 판다 안 판다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. 왜냐면 내가 그걸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이 실험은 이 다원 축제 자체가 실험을 보여주는
축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열려있죠. 그래서 전 더욱더 그 맥락을 바꾼 거예요. 한마디로. 맥락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. 다른 맥락이 어디 있을까를 찾은 거고 저는. 주변에 찾아서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소개도 받아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두산 아트홀에서 하는 이런 인문극장이라는 곳에서 페스티벌 모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 올리자가 제가 그때 한 3, 4년 동안 머릿속에 있었던 멜리스 일루션을 해보고 싶다. 그래서 그때 물론 그 전에 한 번 더 페스티벌 보면서 처음 했었고요. 2014년도인가 5년도인가 5년도에 하고 6년도에 이제 그 두산 아트센터에서 했었죠. 그 다음에 두산이랑 연이 되니까 이후에 한 번 더 쿵쿠툼이라는 그 작품을 하기도 했었고.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다들 형식이 달라요. 세 개 다. 그리고 만드는 방식도 다르고 영감을 받았던 것도 다르고. 그래서 그 실험은 저한테는 엄청난 이후에 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곳을 찾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투자를 한 거죠. 돈을 벌어서 거기에 투자를 한 거죠. 멜리스 일루션에 들어간 투자만 해도 정말 만만치가 않죠. 아직까지도. 근데 이게 뭐 당장 뭐 상업적으로 성공할 공연은 아직도 아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세팅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하면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그림으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? 저의 스펙트럼을 더 넓힐 수 있으니까.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 새로운 걸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. 그걸 감안하시면 마음이 편해요. 어차피 실패하는 거. 근데 이제 이거를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. 처음엔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? 만화에서 보면 뭐 학원물 같은 거 보면 싸운 거 딱 보고 한 번에 베꼈어 내 걸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? 외모지상주의 보셨군요. 네, 그거는 그런 거 그거 말도 안 되지. 그건 어디 있어? 말도 안 되지. 그건 진짜 픽션 안에서는 가능하지. 그런 걸 원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결과만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을 천재라고 생각하고 결과만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했지 하지만 그 사람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인데 그 전에 엄청난 그 실패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감안하면 돼요. 그리고 계속 실패해도 그 자기가 가는 길이 맞으면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아마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